저희 같은 이제 많이 보는 사람들은 딱 보면 이제 효과가 확실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반대죠. 지방층이 충분하고 동시에 피부 탄력이 좋은 경우입니다. 지방을 빼내면 그만큼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피부가 이렇게 탄탄하게 수축하면서 이렇게 촥 하고 붙어줘야 돼요. 기존의 뼈와 근육 라인 위에 예쁘게 정리된 몸매가 그래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피부의 탄력이 너무 약하면 그 공간이 처지거나 울퉁불퉁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술을 했는데도 더 늘어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지방이 많다고 무조건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지방의 두께도 충분하고 탄력도 좋은 분들이 지방 흡입 수술 후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탄력이 좋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체중이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유지되신 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탄력이 좋습니다. 피부가 과도하게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든 경험이 적은 분들일수록 탄력이 더 좋다는 뜻인 거겠죠. 특히 출산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복부에 피부가 늘어날 일이 적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복부 탄력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 자외선 차단이나 보습 관리를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은 외부 자극으로 인한 손상이 적어 피부의 상태가 훨씬 좋은 편이고 타고난 체질적으로 콜라겐 생성이 활발하거나 감소 속도가 느린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피부 탄력을 비교적 잘 유지되게 하는 편입니다. 지방 흡입 효과가 확실하겠다 싶은 두 번째 경우는 바로 부분 비만형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날씬한데 특정 부위에만 지방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우예요.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특정 부위가 빠지진 않는 그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몸은 날씬한데 복부만 볼록 튀어나온 경우, 상체는 말랐는데 허벅지만 유난히 굵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몸통은 슬림한데 팔뚝만 두꺼운 경우, 정면을 봤을 때는 슬림한데 뒤에서 보면 등살이나 브라 라인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경우겠죠. 옆구리와 러브 핸들만 툭 튀어나와서 신경 쓰인 경우들도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부분 비만은 대부분 유전적 지방 분포 특성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해도 해당 부위의 지방세포는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로 전체 체중을 줄여도 해당 부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지방 흡입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육량은 적고 지방은 많은 체형인데요. 운동 없이 체중이 늘어난 경우에 보통 해당되는 겁니다. 근육의 발달 없이 지방만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 이런 체형의 경우 지방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충분한 흡입량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 제거 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적절한 근육량을 늘려야지만 요요를 방지할 수 있고 지방의 재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